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주부이자 힘들게 가진 귀한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만삭의 예비 엄마입니다. 저를 너무나 아껴주는 남편과 불꽃 같은 연애 후 결혼한 지 올해로 딱 5년째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 가는 거를 미루다가 더 나이 들면 마음대로 아이도 안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요즘은 한 번에 임신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아기가 찾아와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편과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기까지 저는 그리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결혼하고 겪는 갈등 중 가장 힘들다는 고부 갈등은 저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는 왕래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과연 아이가 태어나고서도 시모와 이대로 절연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추석 때 남편이 본가에 안 가고 저랑 여행 계획을 짜더라고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비행기 한 번 타고 해외여행 가야 한다면서요. 그 명절이 시어머니와 연초 절연하고 나서 두 번째 겪는 명절이었는데 안 보고 살다 보니까 점점 마음도 무뎌지는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슬쩍 저의 속내를 말했습니다. 자기 정말 어머니 댁 안 가도 괜찮겠어? 지난번 설도 안 가고 어버이날도 안 챙겼잖아. 나야 그럴만 하니까 안 가지만 자기는 마음에 걸리면 굳이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도 돼.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이제 당신이 1순위인 거 몰라?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나 같은 아들도 있어야지. 아마 엄마도 우리랑 절연하고 나서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배우셨을 거야. 내 동생한테는 적어도 나한테 했던 것처럼은 안 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지. 이제 곧 우리 아기도 태어나는데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되면 보게 해드릴 수도 있고 영 힘들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지금처럼 각자 지낼 수도 있어. 전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우리 엄마지만 내가 잘 알아. 아마 우리 결혼할 때처럼 처음에는 잘해주시다가 또 발동 걸리면 당신 미워하실지도 몰라. 그거 다시 감당할 수 있겠어? 아, 알았어. 나도 그건 싫다. 정말 넌덜머리나. 어쩜 당신 어머니는 아무리 내가 미워도 아들이랑 결혼한 걸 물으라고 하셨대? 홧김에 하신 말이라고 믿고 싶다, 진심. 우리 엄마 홧김에 빈말하는 성격 아니셔. 내가 오죽하면 엄마를 그렇게 대하겠냐? 남들이 보면 폐륜이라고 할진 몰라도 다 들여다보면 사정이 있는 거라고. 어릴 때부터 나도 쌓인 게 많아서 끊어낸 거니까 마음 쓰지 마. 자식을 도구로 하시는 분이라고. 꼭 당신 때문에 안 보고 사는 거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말라는 거야. 우리 태어날 아기랑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만 신경 쓰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단호박같이 자르더라고요. 종종 남편에게 어릴 때 어머니가 훈육하시던 것, 학창시절에 돌봄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고 종종 듣긴 했지만 남편에게는 성인이 돼서 결혼한 지금까지도 아마 상처로 남아 있었던가 봐요. 결혼 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겪은 시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면모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하신 성향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겪으면서 알게 된 시어머니의 성격은 이기적인 성향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식을 본인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며느리인 저도 아들과 본인을 과시할 도구로 여기셨던 분이셨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건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연애 기간이 짧아서 양가 집안을 왕래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는 정말 우아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저에 대해서 차근차근 궁금한 걸 물어보셨는데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그 당시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했어요. 요식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라 당연히 저보다 경험도 많고 더 능력도 있었고 버는 돈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긴 했어요. 딱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머니가 아들 결혼 상대자로 조금 더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치는 말을 하셨다는 것 정도랄까요? 내가 우리 재훈이를 참 공을 많이 들여 키운 아들이야. 그래서 이만큼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 거지. 저 나이에 자기 장사로 자리 잡고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 나는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기를 바랬는데 뭐 너도 듣자 하니까 야무지게 자기 사업한다지? 어쨌든 너도 집에서 남자가 벌어오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애는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며느리 욕심은 내려놓으려고 해. 엄마, 엄마가 나를 공들여 키웠다는 말 하니까 너무 웃긴데요? 나 혼자 선인장처럼 큰 것 같은데 정말 공들여 키운 거라 생각하세요? 괜히 며느리 앞이라고 자식 잘 키웠다는 공치사는 하지 마시죠. 남편은 어머니가 제 앞이라고 아들 아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걸 굳이 저렇게 못마땅한 티를 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민망해서 옆구리를 쿡 찌르자 그만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하셨습니다. 어머, 얘가 왜 며느리 앞에서 엄마 민망하게 이런 말을 할까? 얘 절대 그렇지 않아? 괜히 마마보이라고 할까 싶어서 이러는가 본데 우리 아들 정말 내가 어디다가 내어주기 아까운 아들이야. 그래서 며느리도 그만큼 잘난 여자 얻고 싶다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 엄마도 참 지우 정도면 다른 여자 10트럭 데려와도 안 바꿀 정도라고요. 이 나이에 야무지게 자기 사업하고 집까지 사놓은 여자가 많은 줄 아세요? 아까운 아들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귀한 딸 우리가 데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저는 그만하라는 뜻으로 슬쩍 그 사람을 툭 쳤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흘기시며 아이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우리 아들이 지우 너를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이 녀석 무서워서 절대 너한테 아들 요새는 하지 말아야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유세라뇨.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자랑하셔도 돼요. 그래,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니 고맙다. 그래, 둘이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면 엄마가 뭘 더 바라겠어. 처음에만 해도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결혼한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시어머니 자리 잘 보라는 말은 자주 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면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흔히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결혼해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랬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시자짓을 원천 봉쇄하려는 듯 저를 정말 감싸고 돌았어요. 늘 저를 대단하다, 최고다 해주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잠시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지금은 아이 출산 준비를 하느라 일을 잠시 쉬고 있지만 원래 저는 20대 초반부터 장사로 잔뼈가 굵은 자영업자입니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경험이 많아요. 알바도 많이 해봤고 의류 장사, 음식 장사, 구매 대행 등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았고 또 망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한 일이 결혼해서까지 줄곧 하고 있는 지금의 온라인 의류 사업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하다 보니 거래처도 많이 뚫어놓았고 노하우도 생겨서 순수익만 거의 600 정도 됩니다. 제 목표가 30대 접어들기 전에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을 장만하는 거였기 때문에 20대에는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큰딸인 제가 너무 각박하게 산다며 걱정 어린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미안해하신 거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아빠가 저 고등학교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난 후로는 거의 일을 못 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여유롭게 살지 못했고 엄마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공부보다는 돈을 버는 쪽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9 막 되었을 때 거래처 사장님과 지금의 남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편과 그만 눈이 맞았습니다. 제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 남편과 친구였거든요. 나중에 들은 거지만 거래처 사장님이 일부러 남편 식당에 데려간 거라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늘 자기 친구랑 잘 어울리겠다 생각했다며 기회를 보다가 우연을 가장해 소개해 준 거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지금의 남편을 20대 후반에 만나 인생 마지막 연애처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그때는 제 사업이 잘 될 때라 대출을 조금 낀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엄마 반찬 가게를 열어드리려고 상가 임대 보증금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하겠다며 남편을 데려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어요.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제가 데려온 사윗감이라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우야, 네가 결혼하겠다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놓인다. 그동안 엄마랑 아빠 때문에 좋은 청춘을 돈 버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구나.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는 너 인생 위해서 살아야지. 김서방, 우리 딸 신랑감이니까 김서방이라 불러도 되지? 우리 딸 진짜 마음도 넓고 착한 아이야.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진짜 귀한 딸이네. 우리 딸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잘 부탁해.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는 결혼하면 지우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이제 장모님도 아들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 이것도 마음이 참 불편하구나. 엄마도 참. 시댁에서도 도움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가 몇인데 부모 도움 받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부모님은 건강하시기만 하면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지. 지우 말이 맞습니다, 장모님. 다른 건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우리 형편 맞춰서 최대한 빚 안 내고 할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엄마는 저 결혼하는데 제대로 도와주는 게 없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남편 가게 오픈할 때 이미 시부모님 도움을 받았다고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가게 가까운 곳에 1억 5천짜리 반전세를 얻었고 혼수며 예단도 간소하게 했어요.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이 만나 원활하게 의사소통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 만났을 때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아들 자랑질을 좀 하시긴 했습니다만 귀여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친정 엄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들 가진 집에서는 아무리 잘난 며느리가 와도 자기 아들이 아까운 법이라면서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과 행복한 날들만 앞으로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둘만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커플도 많이 봤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 자꾸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복병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을 자꾸 보이셔서 저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아들을 엄청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당신을 빛내주는 액세서리로 여긴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가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드는 아들 가진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최고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푼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물론 지금은 작은 가게지만 혹시 아니? 나중에 백종원처럼 요식업계 큰손이 될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나중에 연봉 50억, 아니 100억을 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들 스트레스 안 받게 내조 잘하고 비만 잘 맞춰주면 된다. 이런 말에 뭐라 제가 대꾸를 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저 같은 여자 말고 자기 아들에게 도움되는 여자와 결혼했어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그래도 참고 넘긴 적이 많은데 어머니가 간혹 저를 괄시하며 다른 며느리 운운하시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허용이라고 할까 허세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하니 참 황당한 건데 결혼식장 예약할 때 본인 손님이 400명 올 거라고 최소 보증 인원을 맞춰놨더니 몇백 명 펑크 나서 그 돈을 생으로 날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 비용 보태주신 거 제 기억으로는 한 푼도 없었고요. 남편이 시댁 쪽은 결제했고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 우리 쪽 비용 계산했는데 나중에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걸로 알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건지 시댁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면서 남편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옷 제대로 입고 다니라는 말도 하셨고요. 아무런 제가 옷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겠습니까? 처음 몇 번이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자주 오라고 하시면서 매번 저런 식으로 새로운 잔소리를 하시는 통에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인 건 매번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어머니 입막음을 저 대신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애가지라는 간섭까지 하시는 통에 제가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얘 아가, 너는 왜 애 가질 생각을 안 하니? 설마 니들 피 많은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바로 애 가져. 여자가 30 넘어가면 애 들어설 확률도 점점 없어지는 거 몰라? 어머니, 실은 저희 2년으로 아이 갖는 건 미뤘어요. 아무래도 내 집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이 계획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노여워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니? 우리 아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 더 나이 들기 전에 미루지 말고 가져라. 엄마,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낳으면 엄마가 애 봐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묵묵부답이셨죠. 마침 남편이 어머니가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걸 듣고 바로 말렸기에 망정이지. 그날은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다지 효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자기 엄마와 사이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시댁에 가도 남편은 어머니를 대면대면하게 대했어요. 오히려 안달복달하는 건 어머니 쪽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들였으니 제대로 대우를 받고 싶은데 아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달이 난 듯한 모양새라고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많이 걸고 좋아하셔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왜 남편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겪어보니까 결혼 전에는 본래 자기 성격을 감춘 거더라고요. 유아 독존에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성격과 언행 때문에 시아버지와도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옆에서 보고 알았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은 전제로 하는 말들과 위에서 아래로 내리까는 언행 때문에 어디 가서도 늘 눈총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식당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하대를 해서 시아버지와 다투는 바람에 분위기를 망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저는 점점 시댁에 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시댁이 어려운데 어머니가 저러시니 정말 불편하고 답이 없더라고요.
자기야, 나 이제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가는 게 겁나. 오늘은 또 무슨 말로 내 속을 뒤집으실지 매번 걱정돼서 시댁 가기 전날에는 잠도 안 와. 자기가 매번 내 편을 들어줘도 어머니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어쩌지? 나도 당신이 힘들 거라 생각했어. 앞으로는 어머니가 오란다고 무작정 가지 않을 생각이야. 솔직히 한 달에 한두 번도 우리 같이 자영업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자주인걸. 앞으로 또 같이 밥 먹자고 오라고 하면 적당히 어머니께는 둘러댈 테니까 일단 나만 믿어. 자기가 왜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내가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설마 당신 어릴 때도 어머니가 저런 식이었던 거야? 그땐 더 적나라했지. 엄마도 젊을 때는 지금보다 더 기운이 넘쳤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왜 퉁퉁거리는 줄 알아? 엄마가 나더러 귀한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거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정작 나 클 때는 엄마한테 따뜻함 같은 거 느낀 적 없어. 요즘 말하면 아동학대랄까? 그런 것도 당해봤어.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자세한 사정까지 모르고 있다가 점차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고 저는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일단 자주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해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일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라 핑곗거리는 찾으려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 덕에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니 참 고마웠죠. 시댁이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게 이렇게 지옥인 거구나 하고 확실히 알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인가 봐요. 결혼하고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자리 잡을 줄 알았건만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필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웠을 테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손님도 제한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남편 가게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영업자들 타격받은 사람 참 많았던 거 아실 겁니다. 버티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고 남편 가게가 있는 상가에도 여럿 망해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같은 자리에서 6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고 단골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신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겠어? 매출 보니까 심각하더라. 몇 달 더 버틸 수는 있는 거야? 버텨야지. 설마 계속 이러게 하겠어. 내가 여기서 6년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망할 수는 없잖아. 아르바이트생도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당신한테 미안하네. 신경 쓰게 해서. 이번 달에도 생활비 못 줄 것 같은데 어쩌지? 아유, 지금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이잖아. 그래도 내가 벌어서 생활비는 감당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가 대출이 없어서 그나마 사는 거지. 대출이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정 힘들면 꼭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해, 여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나도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려야겠어. 야간 손님이 주류인데 점심 메뉴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봐야지. 남편은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온라인이 주종이라 큰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이 걱정이었죠. 몫이 좋아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힘들 텐데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면서 제 월세를 내주는 달도 있었고 일하는 직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남편도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로 제한이 많아지자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가게를 계속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내 고집대로 하다가는 우리 빚만 잔뜩 낼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해. 당신 괜찮겠어?
가게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속상하잖아. 배달을 해도 매출이 예전만 못한 거야? 그러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어쨌든 나는 마음 결정했어, 여보. 당신한테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그래도 가게 보증금은 건지네. 아마 어머니가 도와주신 3천만 원은 돌려드려야 할 거야. 내가 가게 원상복구하고 이래저래 돈 깨지면 우리 수중에 남는 게 얼마 없겠다. 저는 남편에게 가게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20대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크고 작게 해봤고 망해도 봤기 때문에 남편이 느끼는 패배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걸 계속 쥐고 있다가는 남편 말대로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되도록 빨리 접는 게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남편이 가게 접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하던 아들 자랑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오라는 말도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50억 벌 거라는 아들이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힘드셨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도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처음 가게 오픈할 때 보증금으로 도와주신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받아가셨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사업을 접은 건 안 된 일이지만 제가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줄곧 엄마에게 반찬 가게를 차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가게가 힘들 때 금전적으로 팍팍 도와주지 못한 건 반찬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망설이는 와중에 문득 남편에게 그 일을 맡겨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반찬 가게도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브랜딩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컬로 매장만 운영하는 동네 장사가 아니라 더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반찬만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한 달 식단을 제공하고 반찬 배송을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가게 이름 네이밍하고 온라인몰 구축하고 오프라인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니느라 너무 바빴어요. 음식 솜씨 좋은 엄마가 주방에서 같이 한다면 남편과 시너지가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접고 얼마간 위기소침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한번 경제적으로 꺾인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요. 가게 접고 나서 몇 달 동안 가장 노릇을 못한다고 미안해했고 배달 알바까지 하는데 남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안 좋으니 다른 일로 창업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반찬 사업을 권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도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낸 사업계획서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에게 그랬죠. 여보, 당신이 사장 다시 한번 해줘야겠다. 나는 내 사업도 해야 하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거든. 원래 우리 엄마가 가게 차리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 당신도 알지? 근데 엄마는 몸도 안 좋고 해서 당신이 맡아줬으면 해. 나 한 번 하면 대충 하는 사람 아니거든? 아마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야. 저의 제안을 듣고 남편은 희망에 찬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결혼 전부터 장모님 도와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잖아. 나야 너무 좋지만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나도 적당히는 안 해. 당신이 도와주겠다면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여보. 식당 망해서 저분으로 생기 없어 보이는 남편이 안타까웠는데 그날부터 남편은 저보다 더 열심히 가게와 온라인몰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쪽은 제가 경험이 많았고 남편은 고객들 상대 경험이 많아 합이 척척 맞더라고요. 가게 오픈하고 나서 남편은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인지 운영을 제법 잘했습니다. 저에게 온라인몰 운영하는 법도 잘 배웠어요.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광고도 많이 돌렸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광고비만 엄청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운때도 맞았던 게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온라인몰 주문이나 배달 주문을 선호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 반찬 배송 사업은 나날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처음에는 찔끔거리면서 늘어났는데 역시 마케팅이 중요한 것이 카페와 SNS를 공략해 후기 광고를 좀 했더니 어느 순간 매출이 빵 터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제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몇백을 벌어도 반전세인 우리 집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생활비, 남편이 식당할 때 대출받은 돈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었지만 확실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늘 새벽에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내가 마누라복에 있다더니 정말 당신 만나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건가 봐. 당신한테는 정말 고마워. 다른 여자 같으면 사원망한 남편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텐데 말이야. 우리 이제 집도 금방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슬슬 이세 준비도 하자. 다 당신이 열심히 해준 덕이지. 멍석 깔아줘도 못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순수입 1,000만 원 달성한 날 남편과 자축하면서 얼마나 서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다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남편 가게 차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아무 말 없으셨던 분이 남편 사업장에 때때로 나타나셔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주방에는 우리 친정엄마가 계시는데도 어쩔 때는 사돈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직원 부리듯이 하며 사장 행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잘 몰랐어요. 웃긴 건 시어머니는 꼭 남편이 배송 나가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쉬고 있는 엄마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속상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우야, 엄마가 김서방한테는 말을 못했는데 한 달 전부터 네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가게에 오지 않겠니? 근데 지나가다가 잠깐 들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게 매출도 확인하고 자기가 주문도 받고 카운터에 앉아서 사장 행세를 해. 김서방이 오는 시간은 귀신같이 알고 가게에서 나가지 뭐니? 엄마가 불편하니까 네 시어머니께 어찌 말씀드릴 수 없겠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내가 어머니랑 만나서 얘기해 볼게. 어차피 이번 주 시아버지 생신이라 싫어도 얼굴 봐야 하거든. 그래, 지우야.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말고 어른 마음 안 상하게 잘 얘기해 봐. 글쎄,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걸 마음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랑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사업장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푼도 보태두지 않는 아들 일터에 아무 이유 없이 오가다가 들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오랜만에 시댁 행사로 시댁에 간 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먼저 매를 맞는 건 제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차로 시부 생일상도 손수 차린다는 말을 안 하는 나쁜 며느리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그동안 뜸했던 아들 자랑을 하시며 제가 아들에게 한참 못 미치는 여자라고 하시더군요. 예, 그동안 너희들 힘들까봐 내가 일부러 오라가라 말 안 한 거 알지? 근데 니들도 참 부모 마음을 모른다 싶구나. 아니 너는 아무리 내가 연락을 안 했기로써니 네 시아버지 생신 때 이렇게 외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생일상 차릴 생각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자 시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나무라셨습니다. 아, 이 사람아. 애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인데 내 생일이 뭐라고 챙기려는 말을 해? 당사자인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좋은 날 기분 잡치지 말고 그만합시다. 오늘은 내 생일도 생일이지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는 거 축하도 해야지. 세아가, 이게 다 네 덕분이라고 들었다. 모든 부부가 같이 하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세아가 너한테 여러 가지로 고맙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나서준 덕에 한 번은 어머니에게 대꾸하지 않고 참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타박에 무안했을 만도 한데 도무지 그 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왜 우리 아들 사업 성공하는 게 며느리 덕이에요? 다 우리 아들 잘나서 그런 거지. 막말로 이걸 우리 아들이 안 했으면 이만큼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아가, 너 한번 말해봐라. 될 놈 되리라고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다 말아먹을 수 있는 일이었어. 솔직히 너랑 같이 안 살았어도 우리 아들은 더 크게 될 사람이야. 안 그러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나 아버님이나 제가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맙다 하시는데 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괄시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저 아니었으면 남편이 제기 못했을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잘할 사람이니까 저도 도와준 거지만 어머니 말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구구절절 맞는 말을 하니 어머니는 순간 배알이 꼬이셨나 봅니다. 아까보다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뭐야? 우리 아들이 뭐 네 덕분에 잘 된 줄 아니? 착각하지 말어. 우리 아들은 너 없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놈이야. 아니, 너 아니고 더 능력 있는 여자 만났으면 그깟 한참 배송 같은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더 대단한 사업을 했을 거라 이거야. 그러더니만 대뜸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재훈이, 너 엄마 말 들어봐. 너는 네 집사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나갔을 거다. 엄마 생각에는 네 마누라가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등에 날개 달아줄 여자를 만나야 해. 니들 애 안 가진다고 했지? 차라리 지금 갈라서는 게 어떠니? 네? 어머니, 지금 저희 불러다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남편이랑 갈라서라니요. 엄마, 그만하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누구 덕에 이만큼 사는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 누구 덕이라니? 너는 뭘 모르는구나. 너는 그깟 반찬 가게 하면서 네 장모랑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고 싶니? 엄마는 너무 싫다. 네가 그깟 주방 일하면서 여자 덕 본다는 소리도 솔직히 짜증나. 얘랑 이혼하고 그냥 너랑 비슷한 사업가 만나서 재혼해. 그럼 너는 더 잘 될 수 있어. 엄마 말 들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시어머니 뺨을 냅다 날리는 거예요. 순간 온 가족이 전부 얼음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 말 듣고 화는 났어도 남편처럼 대담한 행동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뺨을 친 걸 몹시 분해하셨습니다.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마누라 편 들고 감히 엄마 뺨을 친 거니? 너 이거 폐륜이야. 너 잘되라고 하는 말에 이래도 되는 거니? 너는 너 키워준 엄마는 이제 필요 없고 네 마누라만 중하다 이거야? 네, 폐륜 맞아요. 제가 뺨 때린 건 이제 엄마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저 어릴 때 엄마한테 연탄 집게로도 맞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맞은 적 많은 거 아실 텐데요. 약한 자식을 엄마 화풀이 상대로 삼은 거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 덕분에 이렇게 잘 된 거니까 개소리 그만하시고요. 엄마가 이혼하려고 하면 제가 내하고 엄마 말 따를 줄 아셨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대드는 거 보고 놀라긴 했지만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맞은 뺨을 부여쥐고 눈물까지 흘리셨지만 하나도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탁인데 저희 가게 오지 말아주세요. 친정엄마가 되게 불편해하시거든요. 꼭 남편 없는 시간에 찾아와서 주인 행세하신다면서요. 아들 이혼하라면서 가게는 왜 탐내세요? 오늘 이후로는 안 오시는 걸로 생각할게요. 엄마, 진짜 저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줘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앞으로 우리 사업장에 절대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본가에 오는 일 없을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보고 살면 부부 사이 갈라놓으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네요. 이미 아버지 생신잔치는 난장판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해하신다 하면서도 속상한 얼굴이셨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자. 당신 옷 입어.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새장가 갈 일 없으니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런 로망은 어머니 둘째 아들한테 실현해 보세요. 물론 정원이가 어머니 뜻에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만삭이 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시댁에는 당연히 가지 않았고 저에게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어요. 아마 남편이 어머니에게 단단히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절연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은 확실히 편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등 가족을 챙겨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살짝 불편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아버님은 따로 챙겨드립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되게 구실 때 시아버지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태어날 손주를 못 본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아 아버님께는 손주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저는 시어머니와는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성질대로 내지르고 산 덕에 곧 태어날 손주 얼굴도 못 보게 되었고, 명절에도 저희가 안 가고 하니까 아쉬운 건 본인이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딱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남편의 입장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미안하다고 합니다. 본인 엄마 때문에 제가 괜한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한다고 미안해해요. 자기 엄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며 명절 다가와도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준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남편을 만난 저는 시댁 복은 없지만 그 복이 두세 배로 남편 복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려고 살려고요. 시댁 복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주변에서 복이 드문 남자가 내 남편이라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저의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